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거의 근 한 달 좀 넘게 이렇게 공들여서 야금야금 올려놓은 시장이었는데 단 3일 만에 이 모든 거를 다 붕괴시키면서 또 시장이 또 급하를 하는 모습 속에 굉장히 또 뭐 지수만 놓고 본다면 허탈하지 그지 없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참 그와 동시에 에너지 관련된 섹터 그리고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군들의 크게 다르는 이 양극화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극명하게 좀 갈리는 모습인지라 뭐 최근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 섹터에 잠시 피해 있었다면, 그리고 그쪽 위주로 매매를 하셨더라면 그나마 뭐 이번 하락에 뭐 영향이 저는 거의 없는 게 정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이 사실 너무나 힘든 부분인지라 뭐 기존에 보유했다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는 어쩔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급락을 할 때도 팔지 않았던 종목군들을 지금 와서 좀 밀렸다라고 파는 거는 사실 부질없는 짓이고요. 어차피 지수가 밑에 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이 벌어져 버리는 극과 극의 상황도 어느 순간에는 또 어느 정도 맞춰지는 키맞춤 현상이 어느 순간에는 좀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이 시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고 쳐다보기도 싫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시장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요. 그리고 과거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이렇게 시장이 극에 극을 달릴 때가 어찌 보면 반대쪽은 뭐 최저점이 될 경우도 있고, 또 한쪽으로 극에 쏠리는 섹터는 또 이제 상투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좀 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단기적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좀 갈 것이냐라는 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지금의 현재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섹터가 조금 더 시세를 더 뿜어주냐 못 뿜어주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시장, 일단 우선 대응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굉장히 힘드시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수가 3거래일 연속 또 이렇게 급락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단기간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오늘 중요한 구간을 좀 이탈하면서 좀 마감이 돼서 저도 종목을 원래 같으면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뭐 거의 6천억 가까이 선물을 매도하던 부분에서 일부 한 3천억 정도 환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속에 충분히 매수를 하면서 넘어갈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도 사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혹은 참아보고자 하는 뭐 심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매수세 그 매수를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모레 정도,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면 이제 목요일 날 밤 국내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날 답이 나올 텐데요. 잭슨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그 잭슨홀에 대한 영향력이 시장을 여전히 짓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다가 비중을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할 구간은 아니고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군 안에서 지금은 집중을 할 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과 반대로 가는 섹터에 섣불리 접근을 하지 말고 시장과 테마 그리고 분위기에 맞는 종목군들 안에서 집중하는 전략이 그나마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 오늘도 뭐 장 마치고 나서 집안에 일이 있어 좀 다녀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지만은 답은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사실 그런 제가 영상을 남겼잖아요. 환율이 올라가고 지수가 빠지는데 이 또한 기회다라는 부분에서 누가 쪽지를 하나 남겼더라고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기회다라는
뭐 말을 하냐 뭐 그런 말씀하는데, 제가 언제 뭐 모든 종목에 대해서 기회라고 한 적 있는지 참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 저는 원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친환경이라든지 페베토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한 거지, 어설프게 아무 종목이라든지 어설프게 아무 섹터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네 손실 보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시장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동시에 어려운 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 자체는 시장을 읽어내냐 못 읽어내느냐의 차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촉지를 주신 분은 한번 꼭 복기를 해보시고, 그러한 이 매크로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번 하락 파동의 주범은 인플레이션이었고, 이번 하락의 주범은 다시 재점화되는 에너지 위기. 시장은 지지해야 될 자리가 일단 지지가 되지 않은 분위기에 시장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에너지 위기에 맞는 쪽만 우선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시장은 2,000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거의 2,000개 육박한 종목이 좀 하락을 하면서 뭐 상해 증시라든지 여타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 속에 좀 마감이 됐고요. 특히 코스닥 150 업종이 2%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원달러 환율 1345원 여전히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는 환율의 고환율의 고착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환율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갈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지만은, 이 높은 환율 속에서도 일단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그나마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높은 환율 속에서 그래도 매수를 해주는 거는, 지난번 6월달 하락에서 보면 외국인이 매일같이 엄청난 매도세를 퍼부었던 거랑은 약간 대조되는 모습이라, 그냥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외국인이 선별적으로, 즉 모든 걸 팔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선별적으로 사야 될 종목은 사고 있구나 정도로 긍정적으로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다시금 야금야금 올라온 신용 융자 잔고 때문에라도 코스닥이 좀 더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내일 정도는 지수가 3일 연속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신용 반대 매물이 내일 시초가 혹은 장 뭐 9시 30분 경까지는 좀 출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일부터는 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개인적으로 참 이 친환경 섹터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등등 태조 이방원 계열의 시가가 밀렸을 때 저는 분할 매수를 회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이쪽 섹터가 아예 단 하나도 밀려버리지가 않아서 사실 매수는 진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사 해석 측면에서도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 좀 아쉬움이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이 부분에서 당연히 오늘 시가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가면서 매매를 했다면 충분히 수익 내기 좋은 장이었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간밤 미 증시 반등 없이 급락한 가운데 금일도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연속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장 다시 한번, 그것도 상승할 때는 천천히 한 달 동안 꾸역꾸역 올라왔던 것을 하락은 단 5일 만에 상승분의 절반을 돌려버리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 지금의 하락이 매우 거세게 저는 느껴지는 시장의 모습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우선 지난번 하락과 지금의 하락 트리거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경기 침체 공포감에 온 하락이라면, 지금은 다시금 점화되는 에너지 위기에 유럽 경기 침체 가중 플러스 중국 스촨성 단전 이슈가 매우 크게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나 천연가스 비중이 높은 독일의 가중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가뭄에 따른 라인강 수위 저하에 따른 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문제를 키워가고, 거기에 중국의 스촨성 포함 서북 쪽의 에너지원인 수력 발전의 한계로 인한 에너지 문제가 그 지역 공급망에 차질을 줄 정도로 심각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안 그래도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감이 있던 시장에 하락의 트리거를 만들어 버렸구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에 올라가는 섹터, 수급이 좋은 쪽, 그리고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보니 최근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구나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드네요. 즉 2,000개 가까운 종목이 박살이 나고 있는 동안 반대급부에 있는 태조 이방원 섹터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지금 시장에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내일 당장 끝날 문제라면 이쪽 섹터의 수급이 빠질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더욱더 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듯 하기 때문에 가급적 태조 이방원 내 섹터에서 집중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고 지속 언급드리고 싶네요. 지금 시장 안 어렵고 안 힘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급락장 속에서 순간순간 이슈에 의한 급반등에 빠른 계좌 복구를 위해 섣불리 덤벼들게 되면 그게 바로 손실 확대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어수선할 때 더욱더 대장주에 집착하고, 대장이 아니면 쳐다보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가격대에 나의 존에 들어오지 않으면 덤비지 않겠다라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수적으로 지켜줘야 될 구간을 사실은 이탈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들을 좀 이탈이 나오면서 코스피 200 선물이 좀 이탈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도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결코 좋아 보이는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은 시황을 작성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네요. 자, 조선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LNG선 발주 증가라는 이슈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장 전에 여러분들 시황을 체크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어제 이 이란 핵 합의 이슈도 있었는데, 이란 핵 합의 이슈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 최대 규모로 증산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장중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우디가 감산을 할 것이다 라는 이슈에 막 급등을 다시 해버린 건데요. 일단 미국에서 지난번 해양 시추 대규모 허가를 한다라는 이슈에 뭐가 움직였나요?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등 이 피팅 업체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증설을 한다, 그러면 증설에 필요한다, 석유 시추 증설이 된다 라는 거에 가장 수혜감 세아제강하고 슈스틸, 즉 강간업체들이겠죠. 거기에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필연적으로 조선,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시장의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제부터,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이슈가 많았던 수찬성 단전 이슈가 25일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내일이 24일, 내일 모레까지 일단 단전 이슈가 계속 시장에 작용을 해줄 건데, 스찬성에는 이 진콕이라는 폴리실리콘 글로벌 15%를 담당하는 회사가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 수혜로 오늘 태양광 섹터가 더욱더 강하게 좀 움직였고, 뭐 시간에서는 이제 그쪽에 리튬 공장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미래 나노텍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다시 공장들이 가동을 돌아가게 된다면 오늘 상대적으로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종목이 이런 부분에 의한 원자재 조절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악재로 좀 작용을 했겠죠. 그럼 25일 날부터 다시 단전이 풀리고 공장이 돌아가게 된다면 이쪽에 피해를 봤던 2차전지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호재지만 이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지만 이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쪽 종목군들은 이런 부분이 정상화될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원전 뭐 별 이슈 없어도 그냥 올라간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에너지 문제는 결국은 이 그린 보틀렉에 걸려있는 전 세계의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 중심에는 저는 원전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이 탈원전 기주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은 아직도 저는 싸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먼저는 계속 비중 확대 전략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약세는 이 스찬성 단전에 의한 약세라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2차전지 소재다라고 봐야 되고요. 해지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미 증시가 추가적인 급락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내일 정도는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미 증시가 추가 급락을 하고 뭐 천연가스가 더 올라가며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가 또 나온다면 내일까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전 종목, 코스닥은 뭐 동진 빼고는 전 종목이 지금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안 좋았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씨가 말랐습니다. 3천억, 2천억 이상, 그러니까 3천억 이상 지금 나오는 게 GSA,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거의 지금 거래 대금이 없는 모습이라 거래 대금 없는 종목군들 너무 어려운 국면에 많이 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시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조심조심 대응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배를 최대한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나스닥 선물을 좀 보면 네, 어제죠. 어제장 월요일날 이렇게 하고 오늘 장중에 움직이는데 이 121선 이평선을 오늘 오전에는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미 있는 이 저가 부분을 일단은 이탈을 해버렸죠. 어제 종가상에 이탈을 하고 오늘 돌파를 아침에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게 뭐 내일이든 뭐 오늘 밤이든 돌파를 하고 안착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지지와 저항을 단 한 번에 지금 좀 밀어버리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켜줘야 될 자리가 조금 지켜지지가 않은 부분이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코스피 선물을 좀 보면 오늘 오전 구간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의미 있는 구간이 딱 이 자리입니다. 코스피에서 이 지지와 저항이 뚜렷하게 있던 이 저항 구간이라고 할게요. 오늘 오전에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었던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분출했던 이 자리를 오늘 오전에 지지는 나왔는데 이 자리가 깨져버렸죠. 이 자리가 선물에서 이탈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차례 저항은 있었는데 이 자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에 흘러내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회원님들한테 누누이 설명드렸던 이 지수 자체를 펴놓고 흐름상 이렇게 오후장에 흘러내리게 된다면요, 이렇게 오후장에 흘러내리게 된다면 이 저점을 이탈하고 저점이 이탈 나오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급락이 나온다. 이 지점이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코스닥에서 나와버렸고 이 자리에서 시장이 조금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 만만한 흐름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선물지수에서 장중에 충분히 지지 역할을 해주던 자리를 깨고 흘러내렸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을 좀 깨서 조금 다소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의미 있는 자리, 일단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지점에서 지지 여부를 일단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강력한 지지 구간들이 이런 자리겠죠. 여기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를 일단은 이탈을 했는데 너무나 빠르게 3일 연속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라 내일 정도는 어찌됐든 되돌림 파동이 좀 나와야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빨라요. 근데 이때도 좀 굉장히 좀 빨랐는데 이때와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빠지는 모습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빠지는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상승의 기간이 이때는 그래도
이 기간이 꽤 길었죠.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빼버린다?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어느 정도 상승의 기간이 있다면 브레이크는 걸고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 없이 빠졌다라는 거는 내일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어서 그럴 것 같고요. 그런 우려감이 일부 완화되면 기술적 반등을 할 텐데, 그 기술적 반등에서 일부 현금화 전략을 좀 해서 일단 시장을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를 먼저 좀 볼게요.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의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좀 버텨주지 못하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좀 돌려주는지 내일장 일단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IT 반도체 단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매 대상으로 지금 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지지는 나 주었네요. 이거는 내려오면 보려고 하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기술적 반등 흐름 정도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대중공업이다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쭉 내려와서 올라갈 건지,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장에서 여전히 수급이 강한 종목이고요. 거의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는 지금은 수급이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도 잘 버티고 있죠. 지금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고, 일단은 관찰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는 내일 밀리게 된다면 이 하단 자리에서 기회가 온다면 매수 영역으로 좀 놓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비캠 오늘도 좀 세게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세비캠을 잠깐 돌파로 좀 매매를 했는데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제대로 크게 매매는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에 세비캠도 참 좋은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죠. 뭐 매매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딱 이 구간에서 돌파로 들어가서 뭐 파동은 돌파로 들어와서 뭐 이 정도 뭐 짧게 좀 임팩트 있게 들어가서 좀 매매는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버텼으면 이런 자리까지 좀 끌고 왔으면 좀 더 크게 매매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일단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 중에 가장 강력한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2차전지 주도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뭐 밀려도 계속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매일 지금 1000억대 거래 대금 계속 터지죠. 거래 대금이 시가 말른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를 매일 터트린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밀려도 계속 수급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최고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일하이텍은 좀 약하죠. 성일하이텍은 반등은 나왔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시가총액 문제인지 수급의 문제인지 혹은 시장에서 선택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세비캠이 월등히 좀 좋은 모습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일단은 돌파가 좀 나와줬고요. 여전히 비중 유지한 채 계속 홀딩 전략 들어가시면 저는 되지 않나. 일단 내일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빠져가지고 좀 밀린다면 시가에 일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가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23,000원 선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전량 차익을 해버리던지 좀 나는 길게 끌고 가든지 뭐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조강 ILI, 지금 현재 이 원전의 중소형주 대장은 조강 ILI입니다. 바닥권 최대 거래량 터진 이후에 일단 21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내일도 이런
그 교체 크로스가 돼 있고 돌파를 준 지점까지 밀리게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되겠죠. 2,000원 언저리에서는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면서 계속 우상향 성격을 그릴 것 같고요. 일진 파워도 나쁜 흐름은 아닌데 장기 평선을 내일 돌파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장기 차익을 해버리냐 마냐의 차이로 보여져요. 밀리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도 다 매수 영역으로 가야 되고요. BHI도 좋은 모습이고, 자 오르비텍도 오늘 꽤 올랐는데 종목군들 원전 섹터 시장 대비 전부 다 강하고 전부 다 추세가 좋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 눌릴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원전은 대응하면 저는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은 시장에 대한 섹터고 대한 종목군들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친환경 스촨성의 이 단전 이슈로 오늘 태양광이 더 좋았는데요. 장 초반부터 좀 수급이 들어와서 사실 밀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전혀 저는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아쉬웠다라는 점이 바로 GSE라든지 이런 쪽을 매매를 못해서 시장이 아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섹터를 그냥 시가에 못 들어간 게 너무나 아쉬운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OCI가 폴리실리콘인데 글로벌 폴리실리콘 1위 업체가 셧다운이 됐다 보니까 더 강하게 반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꽤 제법 400억에 가까운 수급이 들어왔는데 키 맞추기를 하면서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때처럼 또 꺾여버릴 것인지 좀 보면서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500억 가까운 제법 큰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한 번에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봉으로 봤을 때 의미 있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 등이 오면 또 눌림 매매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OCI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오늘 방산 섹터가 좋았는데 현대로템이 26일 날 본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방산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일단 현대로템이 이 굉장히 오랫동안 갇혀있던 이 박스권을 지금 걷어내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약간 매매는 했는데 큰 실익은 좀 못 봐서 이제껏 매매 안 하다가 오랜만에 좀 들어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추가 매수 하면서 한 1% 정도 뛰기 한 것 같은데요. 좀 너무 늦게 들어간 거죠. 너무 늦게 들어갔는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이 정도 들어갔겠네요.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막히는 것 같았는데 내일 이 윗구간을 돌파하면서 가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쪽 섹터가 그냥 5일선 타고 가버리는 구간이구나. 그럼 밀렸다가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려는 힘의 연장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드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전부 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조선 섹터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을 제대로 대응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 나중에 밀렸을 때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쉽사리 좀 너무 높아 보인다라는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못 들어가는데 일단 좀 눌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선에서 상한가도 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섹터 보죠. GSE 어제 시가대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시가 갭을 무려 13%나 뜨면서 엄청 저는 이렇게 높게 뜰까 했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워낙 대장주에다가 이 수렴이 좋아서 그랬는지 13% 갭을 뜨고 여러 차례 좀 수급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GSE는 차마 매매를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 시가 갭 기준에 약간 부합하게 딱 눌렸다가 좀 올라간 거, 그다음에 종가 매수하기도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따로 매매는 좀 못했고, 저희는 회원님들한테 중앙에너비스를 좀 언급은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석유 쪽으로 돈이 좀 쏠리는 모습이 좀 있다. 이상하게 이제 오후장 종배롤 좀 준비했던 종목인데 이 시간대를 보시면요, 밥을 먹으러 가버리면 그 다음에 급등을 해버려서 약간 밥 먹고 오니까 종목이 다 이만큼 올라와서
이 뒷구간에 매매를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악성 매물이 있는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수가 돼야 될 자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 둘, 셋, 넷 지지와 돌파가 명확한 자리를 뚫고 나왔을 때 뚫고 나왔을 때 오늘은 돌파로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약간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 사실 풍원정밀이라는 종목이 실적 이슈로 조금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풍원정밀을 시가 이하에서 좀 매매를 좀 들어갔다가 시가 베팅은 뭐 다른 거 안 하고 풍원정밀로 들어가서 대충 매도를 하고 오늘 이 소카라는 종목을 회원님들에게 몇 번 언급을 좀 드렸는데 어제도 잠깐 매매를 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뭐 실패도 하고 뭐 그랬는데 롯데 렌탈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어찌됐든 이 종목은 공모가를 하회했으며 뭐 아무튼 여러모로 안 좋은 종목이지만은 저는 이 종목이 의외로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공략은 해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래는 유니콘 이야기를 봤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깨졌다라는 거는 이 구주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회로도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잡다한 종목군들 좀 매매했었는데 조강 IRI도 밑에서 매매는 좀 못했고요. 밑에 매매는 못했고 돌파로만 들어왔다가 오후장에 2,000원 초반에 걸어놓은 거 회원님들한테도 같이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는 걸리지 못해서 매매를 좀 못하고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하는 구간에 온 종목군들 위주로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매매를 좀 못했고요. 박셀바이오는 계속 매매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일 오늘도 사실 이 아래 구간에서 8,500원, 그러니까 85,000원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상하게 이 종목이 지금 몇 번을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꼭 와줘야 될 자리를 한 몇 호가 남기고 자꾸 안 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라든지 가격 촌에 안 오고 반등이 나옴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종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 종목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날짜가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는 보지 않을 계획이고요. 아마 매매를 하더라도 급락이 한번 떨어지면 매매를 해서 반등 때 이제는 매도를 하고 박셀바이오를 더 이상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결과가 매우 잘 나와서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그러려면은 더 막 크게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기대감에 의한 매도의 물량이 오히려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제약바이오가 하나 있죠. 유틸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내려오는 121선 이평선을 처음으로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기 이평선을 돌려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완벽하게 뭐 돌파하고 좀 더 올라가더라도 다시금 내려왔다가 박셀바이오와 같이 이렇게
이 우하향하는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돌파해주고 이걸 돌리는 구간에 대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몇 개월의 이 레이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 대박주 중에 하나가 시장에 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 매우 답답하고 어려운데 내일 정도면 뭐 일부 시장 바닥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렵지만은 다들 힘내시고 오늘 하루 시장 대응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